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요한슨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경제 전문 기자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장의 김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새벽 4시 32분 CNN 뉴스 화면이 제 노트북을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대형마트 앞, 추위에 떨며 줄을 선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이나 됐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도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쾌감이 일었죠. 단돈 7.99달러짜리 김 스낵을 위해서 말이야?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유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2015년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보낸 1년. 그때도 한국 친구들이 김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었죠. 이거 정말 맛있어, 클라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그저 바다 냄새 나는 종이 같았습니다. 신기하긴 했지만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스톡홀름 신문사 편집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편집장 올슨이 제 책상 앞에 서더니 말했어요. 클라라, 이건 내가 맡아. 한국 경험이 있잖아.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진 듯 했습니다. 제 눈빛이 싸늘해졌죠. 편집장님, 이건 그냥 틱톡 마케팅 아닐까요? 며칠 지나면 사그라들 거예요. 저는 가능한 무관심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가게를 떠올리면서요.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시간 만에 5,000팩 완판이라고 하네. 업계에서는 포테이토 칩의 몰락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 과거 경험과도 연결되는 스토리잖아. 제 손가락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이라니요. 그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직업의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취재해보죠. 하지만 이 취재가 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편집실 한쪽 구석에서 동료 기자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 진짜 이거 취재할 거야? 틱톡 착시일 뿐인데. 옆자리에 에릭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 달 뒤면 다 사라져. 한국 것들이 늘 그렇잖아.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한국 것들이 늘 그렇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는 그런 편견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스톡홀름 구시가지에 있던 우리 가족 가게가 떠올랐어요. 1987년부터 3대째 이어온 작은 식료품점이었죠. 아버지 스벤 요한슨은 그 가게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게는 스웨덴 전통을 지키는 곳이야, 클라라. 2010년 한국산 스낵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진열했는데 손님들이 점점 그것들만 찾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70%나 급감했습니다. 매출 장부를 보던 아버지의 어깨가 점점 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클라라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버지는 눈물을 감추려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 연기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해요.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가게를 무너뜨린 게 바로 한국 스낵이었어요. 저에게 이 취재는 단순한 기사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쟁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번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김스낵 열풍의 허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죠. 데이터를 찾고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모으고 결국 이것이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요. 하지만 마주하게 될 건 분노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어요. 맨해튼 32번가 편의점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국 스낵 사러 가는 거죠? 요즘 다들 그러던데요. 32번가 편의점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김스낵으로 가득했어요. 40종이 넘는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올리브오일 김, 트러플 김, 마늘김, 심지어 비건 김까지요. 형형색색의 포장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다 팔리나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인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대답했어요. 하루에 200팩은 나가요. 특히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직장인들이 많이 사가죠. 저는 하나씩 집어들며 뒷면의 영양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단백질 함량 40%,
비타민 B12는 일반 스낵의 2배, 한 장당 칼로리는 겨우 35kcal에 불과했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영양학적 혁신. 스낵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마케팅의 착시 효과일 뿐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객관적 데이터가 제 편견을 흔들고 있었죠. 편의점을 나오며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열된 김 스낵들, 영양정보표, 그리고 계속해서 김을 집어드는 손님들의 모습까지요. 제 기사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 학자의 목소리가 제 흔들림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쿄국제회의센터 오후 2시 15분.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고 플랫이 터지는 소리가 연신 울려댔습니다. 일본 해조류학회 긴급 기자회견장이었어요. 200여 명의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저는 맨 뒤쪽 구석자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연단 위로 올라선 남성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아라이겐 일본 해조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김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1500년 전부터 해조류 양식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라이 회장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한국은 단지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방품이 세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물론 서구 기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손가락을 꽉 쥐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원조라는 권위가 하나의 증명일 수 있지 않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가게를 무너뜨린 것도 결국 이런 모방품들이었잖아요. 전통과 권위를 무시한 채 시장만 교란시키는 제품들 말이에요. 아라이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일본의 놀이는 정통 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 김은 대량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런 전문가의 증언이야말로 제 기사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김스낙 열풍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였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라이 회장이 말했을 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스웨덴 기자 클라라 요한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김 열풍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효과일 뿐이에요. 진정한 품질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원조가 곧 권위라면 제가 본 영양 데이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지? 뉴욕 편의점에서 확인한 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국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라남도 완도까지 4시간 30분의 여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완도의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짠내가 코끝을 파고들었고 장화 속으로 찬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죠. 아, 추워요. 저는 털코트를 더 바짝 여몄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기자님이시죠? 6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문상구입니다. 30년째 김 양식하고 있어요. 문상구 어부의 얼굴은 바다바람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m 차이 지금이 아니면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담겨 있었죠. 배를 타고 긴밭으로 나갔습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긴발들이 장관이었어요. 저게 다 김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문어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헥타르에 12만 장이 달려있어요. 김 수확 현장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계가 김발을 끌어올리면 작업자들이 순식간에 김을 걷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200장씩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50대 여성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최금자라고 해요. 김 건조 일 25년째 하고 있죠. 최금자 장인은 작은 손으로 젖은 김 한 장을 펼쳤습니다. 1장을 완성하는데 정확히 65초가 걸렸어요.
두께는 0.1mm, 40도 바람에 4시간 건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동작이 정밀했어요. 이렇게 얇게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물었을 때 최장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끝 감각이에요. 25년 해봐야 이 두께가 나와요. 저는 그 리듬에 숨이 막혔습니다. 65초마다 완성되는 한 장, 하루에 수천 장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 이건 결코 거품이나 유행이 아니군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후 3시 김가공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 설비와 수작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품질 검사를 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다 검사해요. 색깔, 두께, 염도까지 모든 걸 확인하죠. 해가 지면서 바닷가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분노와 오만이 아닌 존중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의 개인적 체험만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 3월 15일 오후 1시. 국제해조류 박람회 메인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냉방기 소리가 웅웅거렸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갈아 터졌어요. 저는 기자석 맨 앞줄에서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심사위원 100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슐랭 셰프 12명, 영양학 교수 25명, 식품 바이어 33명, 그리고 일반 소비자 30명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A, B, C로 표시된 세 종류의 김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런 표시도 브랜드명도 없는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각 샘플을 충분히 시식한 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1차 심사가 시작됐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김을 입에 넣고 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고 어떤 이는 여러 번 씹어가며 식감을 확인했습니다. 15분 후 투표가 끝났어요. 집계 시간 동안 홀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라이겐 회장은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1분 김이 승리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뜯었어요. A 제품 선택자 8명, B 제품 선택자 4명, C 제품 선택자 88명. 순간 회장의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88명이라니요? 이제 각 제품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라벨을 벗겼어요. 어느 일본 도쿄만 고급 놀이, B는 중국 연안김, 그리고 C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완도산 김입니다. 아라이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0명 중 88명이 한국 김을 선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쥔 제 손이 떨렸어요. 스웨덴 기자 클라라 요한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이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원조로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라이 회장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혁신을 반칙이라 부른다면 표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홀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끊임없이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세상의 인정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시도권 다음 챕터 편집 챕터 7 성찰의 시간. 블라인드 테스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였습니다. 제 스톡홀름 사무실 모니터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줄지어 떠올랐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딘이 한국 김을 정식 메뉴에 채택했고 이후 공공급식 발주 계약이 12건이나 체결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한국산 김 수출량이 3배로 늘었고 유럽 4개국 요리학교 교육과정에도 편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6개월 만에 이런 변화라니. 오슬로 국제식품 컨퍼런스 강연 요청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김스낵 현상을 분석한 기자의 관점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3월 20일 오슬로 컨벤션 센터. 5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에서는 기대하는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요한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편견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한국 김 열풍을 부정하려고 취재를 시작했죠.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완도 김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의 모습, 65초마다 완성되는 김 한 장의 정밀함, 25년 장인의 손끝 감각까지요. 혁신은 순간의 유행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표준을 다시 쓰는 반복이에요. 1500년 전통도 소중하지만 오늘의 혁신도 내일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가게, 제가 품었던 원망, 그 모든 것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저는 학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편견은 무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노르웨이 수산업협회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덴마크 유기농 협동조합 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야경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에서 이해로 한 기자의 김스낵 취재기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남은 건 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시도권 다음 챕터 편집 챕터 8 화해와 연대.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방 한 구석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가족 가게 간판 사진이었어요. 요한슨 식품점 1987-2010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스벤의 자랑스러운 표정, 어머니 잉그리드의 따뜻한 미소가 그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사진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군청 해외협력과 김민수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지난 취재 때 도움을 줬던 공무원이었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덕분에 좋은 소식이 많아요. 김민수 과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귀농귀촌 청년이 214명이나 늘었고 지역 일자리도 27%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김채영관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잠깐의 정적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스웨덴 해조류 공동연구 협약 체결이 확정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스톡홀름 해양연구소에서 먼저 제안해왔어요. 클라라 기자님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온 거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요. 편견을 깨뜨리려던 취재가 결국 협력의 다리가 된 거였어요. 다음날 편집실에서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스낵 열풍 6개월,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편견은 사라졌고 기록으로 남은 건 협력의 미래입니다. 올슨 편집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기사였어, 클라라. 내가 변한 게 그래서 느껴져.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스톡홀름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예전 우리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젊은 부부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완도에서 가져온 김 한 장을 놓았습니다. 0.1mm 두께의 그 작은 해조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편견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존중으로, 그리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끌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내일 만나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해요.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김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장의 김이 만든 이 놀라운 변화를요. 저 클라라 요한슨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0.1mm 두께의 해조류 한 장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대륙 간 협력의 다리를 놓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클라라처럼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지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진 경험이나 반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스낵이든 다른 나라의 낯선 음식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야든 상관없어요. 클라라가 완도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순간처럼 여러분만의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클라라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편견을 고수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변화가 만든 큰 기적,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